볼까요? 자, 오늘 구문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볼 교재가 이 교재고 지금 다 받으셨죠? 선생님이 다 나눠드렸고 그래서 이 교재인데 뭐 앞에 여기 구문회라고 직접 간의 수공업으로 직접 썼는데 이 글씨체 마음에 안 들면 저기 수십 권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글씨체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교재를 하게 됐고요. 랭크 77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교재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시중 교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쌤도 맘 편하고자 하면 시중 교재 사게 해서 랭크 77처럼 하면 되는데 랭크 77은 쌤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장을 이제 알반 엠반 같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아우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교재, 이 교재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고3 문장이고요. 거기 겉표지 보시면 저기 두꺼운 거 한 장 넘기시면 구문회라고 써져 있죠. 그 밑에 그 구문 분석, 문법 분석, 그다음 해석, 그다음에 180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회차 수업당 한 20문장 이상 정도, 20문장 플러스 알파 요 정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목차 보시게 되면 A부터 P까지 해서 A부터 P까지 해서 그 목차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제목의 베이스는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구문의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법 역대급으로 고3 기출 3월,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11월 수능까지 해서 20년도부터 24학년 작년까지에 대한 그 5개년의 문장들의 어법 빈출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막대 그래프가 유난히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들 쭉 보시면 맨 왼쪽에는 뭐 관계사, 접속사, 형용사부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게 되면 준동사, 수일치, 뭐 분사구문,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게 많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해서 뭐 여기를 강화시켜서 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 채우겠다 보다는 물론 그 밑에 도드라지지 않은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어법 포인트들도 꽤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만큼만을 공부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베이스로 놓은 거고 이것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쌤이 얘기했던 그 기출문장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0문장 정도 이렇게 쭉 정리했고 180번이 아마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요게 한 번 또 있어 얘들아. 요 세트가 한 번 또 있어. 중간에. 이게 중간입니다 지금. 중간에 또 있는데 요게 숙제입니다. 요 뒤에 있는 한 장 넘겨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단 어법적으로 이제 빈칸이 채워져 있죠. 동사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변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서 넣으시는 게 그날 수업한 것만 하는 거니까 20여 문장만 해오시면 되고 또 N반 같은 경우는 여기 각 문장마다 밑에 뭐가 있냐? 해석 쓰는 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해석 쓰는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3 문장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문장을 텍스트로 해석을 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그 이해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밑에다 해석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해석 숙제. 요거는 주중 수업 때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고 뒤에 어법 풀어오기. 그것만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그냥 단순히 문장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문장에 있는 밑줄 친 어법이 맞게 쓰였는지 그 단원에 맞게 맞춰서 그 단원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첫 시간 준동사 본동사인데 그것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수식어는 뭐고 뭐가 본동사로 쓰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법적 얘기도 한 문장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의 쓰임, 얘가 어떤 역할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쌤이랑 같이 이거 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다시 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도표 그려져 있는 그 옆 페이지 보시면 공란이 있죠?
그 공란이 원래 쌤이 요걸로 채워넣어야 될 공란인데 여러분들은 안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필요한 필기들은 선생님 따로 옆에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공란에 맞춰서 요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걸로 보시면서 요 종이 설명되어 있는 란을 따로 프린트를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재 잃어버리지 마시고 앞에 자기 이름 꼭 쓰시고 알겠지? 그래서 놓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네임펜으로 자기 이름 겉표지에다가 맨 앞에다가 써두세요. 네임펜 없는 친구는 쌤이 드릴게요. 네임펜 다 있어? 다 있네. 컴사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자기 이름 써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본동사, 준동사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본동사, 준동사 얘기를 할 때는 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거 맨 앞에 혹시 기억나시나? 그 랭크 77 처음 했을 때 내가 인프라 수업이라고 해서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와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거기에다 필기를 해주세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면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문장은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를 목적어나 보어라고 하죠. 우리 생각해보면 품사는 뒤에 글자가 다 사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사로 다 끝나요. 근데 우리 문장 구성 요소 할 때는 어로 다 끝나요. 어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하죠. 얘 동사라고 하지만 사실 동사라고 안 해요. 문장 구성 요소 서술어라고 합니다. 술어라고 해요. 술어. 그러니까 주어, 술어, 목적어, 보어. 이게 이제 문장 구성 요소죠. 뭐 어찌됐든 문장에서 본동사로 쓸 수 있는 친구는 이 동사 술어 하나에 있다. 이게 뭐뭐 이 다 뭐뭐 하 다로 끝날 수 있는 조건이 무조건 얘 하나다. 문장이 얘 하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의 프레임을 하나 딱 인지해서 보셨으면 그 외에 나오는 동사들은 본동사로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동사에는 본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 대표적인 모양이 첫 번째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는 다가 아니야. 그치? 어떻게 해석되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해석이 되고요. 주어가 동사 하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하는 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하는 안명사 이렇게 해서 수식어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뭐 할 때, 한다면, 때문에, 뭐 일지라도, 할지라도 이런 부사의 의미로 쓰여야 되겠죠. 다로 쓰이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접속사, 문장 앞에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은 다로 끝날 수 없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른 품사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본동사가 아니다. 하지만 요 접속사 뒤에 있는 이 동사의 모양은 본동사 모양이죠. 다만 해석만 다른 품사로 해석이 될 뿐 모양은 본동사 맞습니다. 또 하나 있어. 누구 있는지 기억나니? 접하면 떠오르는 거. 부동분. 기억나? 안 나도 돼. 개념만 알면 되죠. 그렇지? 투부정사가 있었죠. 동사 앞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얘도 무슨 품사의 역할을 한다? 명, 형, 부의 역할을 한다. 기억나? 투부정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하는 것, 동사할, 동사하기 위해서와 같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죠. 다라고 해석 안 하고. 또 하나 뭐 있죠? 동명사 있습니다. 동명사. 동명사는 뭐에다가, 동사에다가 뭘 붙여? ing를 붙이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하는 품사의 역할은 딱 하나 뭐?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 또 하나 분사라고 해서 분사도 마찬가지로 ing나 pp로 끝난다고 하죠 우리가. 그치? 얘가 그래서 할 수 있는 품사적 역할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으로 쓰일 때는 이제 부사역하라는 친구를 바꿔서 분사로 바꿔서 이제 그 자리에다 매김을 시켜놓죠. 그러니까 자리상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두신다면 사실 동사, 본동사 외적으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모양의 동사에 ing, pp 붙이는 거 이런 동사의 모양에다가 여러 형태를 붙인다?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다. 즉 수어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한 뒤에 그 외적으로 다른 동사의 모양이 나왔을 때 아 얘는 본동사가 아니니까 맞다 틀리다가 이제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잘 보시면서 오늘 준동사 본동사 선생님 포인트 한 5개 정도로 이제 좀 적어 놓은 거거든. 그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사구를 본동사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동명사를 본동사로 잘못 혼동하는 경우. 세 번째, 투부정사를 본동사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분사구라는 건 얘 아니겠어? 얘를 얘로 잘못 보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동명사를 뭘로 보는 거야? 얘로 잘못 보는 거야. 얘가 될 수 없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집어 얘기하면 본동사가 될 수 없는 친구들의 모양들입니다. 얘네들은. 오케이? 그 생각을 꼭 해주셔야죠. 마지막, 부정사가 동사로 잘못 보는 경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갈릴레오, 이따가도 수식 얘기 잠깐 할 거지만 관계대명사 후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컴마 안에 존재를 하죠. 그 컴마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갈릴레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본동사 자리라는 걸 인지할 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깨닫습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이 깨닫다의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뭐로 나와? How useful? 의. The device? 주. could be? 동. 해가지고 의주, 동이 지금 realizing의 목적어로 쓰이는데 지금 또 다른 본동사로 쓸만한 친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realizing이 아니라 뭘로 써줘야 된다? realized로 써줘야 된다. 그치? 과거형 동사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군인들이나 항해사들에게 이 장치가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스파이글라스와 뭐 메이킹 해손 자기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이렇게 병렬이 있겠죠.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듣고 시작한 갈릴레오는 결국 얼마나 유용한지를, 그 장비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마 ing만 딱 보면은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생긴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그죠? 하지만 얘는 분사가 아니라 이 컴마의 용도를 좀 알면 편하겠죠. 첫 번째, 컴마는요. 나열 컴마가 있죠. 나열 컴마. A, B, C 그리고 D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컴마. 두 번째 컴마. 세 가지 종류거든요. 동격 컴마가 있어요. 동격 컴마. 그러니까 즉 컴마라고 하죠. 즉 컴마. 미스터 강, 즉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인 미스터 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동격화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컴마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 컴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경계선이야 라는 걸 보통 나타낼 때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컴마 안에 있는 것은 안명사 수식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컴마는 즉 컴마야. 수식어라서 즉 컴마고 얘는 그 수식어가 끝난 거야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경계 컴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수식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컴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끝났으니 뭐가 시작이 돼야 돼? 동사가 시작돼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니까 realized로 체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동명사를 본동사로 혼동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아마 N반 수업 11번 어법 문제 독해 수업 때 우리 얼마 전에 독해 수업 했을 때 그때 11번의 이메이진 보기 2번 이메이진 혹시 기억나실 거야. 그지? 안 나? 그것도 이 문제야. 이메이진이 명사,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했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이 돼야 될 거야. 그치? 명령문이 돼야 될 건데 그럼 명령문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한다라고 했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그 친구가 이 문장의 본동사라는 거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문장에 invest 말고 또 다른 본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명령문의 시작이 그 본동사니까. 또 걔와 비교 대조로 나올 수 있는 게 ing인데
ing는 동명사 주어로 쓰인 친구니까 준동사 아니겠어요? 얘?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동사를 찾아주셔야 돼. 그 동사가 있으면 정답 investing이 되는 거죠. 동사가 없다 본동사가 그러면 명령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본동사가 어디 있어요? is가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아 invest가 아니라 뭐구나? investing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기회, 정기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 yourself. You can give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어떤 재능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세 번째. 세 번째 포인트 보시게 되면 부정사를 본동사로 잘못 보는 경우. 굉장히 길다. 그래서 부정사로 쓰였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더라도 이 자리 본동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예문만 볼게요. 대부분의 우리는 are not aware of,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요. In our reasoning process, 우리의 어떤 추론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 결함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professionals, 전문가들은요, who work to convince us, 우리에게 특정 관점이라는 걸 납득시키려는 전문가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의 수식어 아니야? 그치? 이 벗은 앞에 있는 문장이 있잖아. 이 문장과의 대조 문장을 또 연장시켜 주셔야 되겠지. 우리 그 병렬 구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and, or, but, so 뒤에 나오는 문장 패턴이 있다면 앞에 있는 것도 문장이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앞에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but이 있다? 그럼 또 다른 문장의 전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식어가 who부터 viewpoint까지라는 걸 아셨다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본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to는 본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본동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은 연구합니다. 이런 실험을 연구합니다. 뭐에 대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해서 줄라줄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동사 자리로서 투부정사는 제껴주셔야 되겠네요. 접속사기 때문에 절이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아까 4번 문장도 2번 포인트와 동일한 포인트거든. 여기 한번 잘 풀어볼래요? adapt냐, adapting이냐. this mindset and 다음에 주어 동사 확장됐네. 그럼 and 앞에서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지? 그러면 adapt는 명령문, adapt는 동명사 주어의 가능성.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 하나 있고 또 다른 본동사가 없네. 그럼 문장이 얘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시작된 그 동사 원형이 명령문으로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음가짐을 채택하세요. 정하세요. 그러면 you will be that, 넌 곧 이러한 마인드셋을 선택하시면, 채택하시면 그러면 너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quality of their life, 그 삶의 질은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 나온 거 역시 확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은 여기서 또 컴마, 경계 컴마로서 그치? 끝난 거니까 adapt, 명령문으로서 해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와의 어떤 헷갈림인데 요거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볼까요? 이 ing나 pp 같은 것들, 즉 동명사나 현재 분사를 본동사로 혼동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the priest, 선교사는 분명 not to happy,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until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신다면 접속사 until에 이어서 하나의 문장과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was made가 있는데 was made는 빼박 본동사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또 다른 본동사가 확장되려면 최소한 명형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본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돼야 되겠어? 클락이라는 명사 뒷자리로서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was가 빠지고 pp만 남게 되면 현재 과거분사로서 명사 꾸며주는 made of water bucket, 물 양동이로 만들어진 시계를 발명할 때까지는
그에 대해서 그렇게 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was made가 본동사로 쓰였으니까 얘가 또 다른 접속사에 이어진 본동사의 확장인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필기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긴 하죠. 요거 드릴까요? 드리는 게 편할까요? 쌤이 요거는 따로 프린트를 이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버전을 교재화 시킬 거예요. 이건 매 시간 쌤이 드릴게요, 그럼.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본동사,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봤으니까 한번 문장으로 적용을 해보자고. 첫 번째 거기 1번부터 첫 페이지 3번까지 있죠? 한 1분 30초?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어법 판단해 보시고, 2분 드릴 테니까 해석까지 꼼꼼하게 해보세요. 좀 긴 문장이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갑니다. 준비, 시작. 해석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한 번 좀 보셨나요? 좀 더 보셔도 돼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해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고3 때 니네들이 내년 이맘때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반년 남았는데 앞으로 너네가 이런 패턴의 문장들을 자주 맞이하시게 될 거야. 이제 고3 문제들을 보면 볼수록. 오케이? 이게 뭐 최근 것도 아니고 20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년 전 문장이거든. 문제에 나왔던 문장. 그러니까 이런 소재 자체가 난도가 좀 어려워지게 돼요. 고3 문제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텍스트를 읽으셔서 이 텍스트를 해석하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 이제 독해를 해서 연결을 하게 될 거면 이 문장에 대한 텍스트 해석뿐만 아니라 문장에 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 쌤이 여기 밑에다가 니네가 해석을 써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 봐. 전치사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동사가 나왔고 명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뭐라는 거 판단돼? 전치사 명사구는 물론 쌤이 여기다가 이제 준동사 얘기하느라고 다른 첨커워드인 전치사 명사는 안 썼죠. 얘는 이제 동사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치사에 명사를 붙이면 무슨 역할을 하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쵸? 전치사 명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주어는 뭐밖에 안 되니까? 명사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은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 된 거야? 부사가 앞으로 강조돼서 뭐 된 거? 도치된 거죠. 도치된 거. 그치? 이따 수일치 할 거지만 요 더 빌리프와 컴스가 수일치가 되시는 거야.
그러면 agency가 주체성이란 단어니까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 이런 믿음이 오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대기야야 얘들아. 이제는 더 빌리프, 더 플러스 추상명사 뒤에 대절은 뭐다? 동격 접속사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런 동격 접속사, 더 빌리프가 오게 됩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 that 개인의 성공들이 지금 대시라는 접속사가 확장됐으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depending 물론 success를 꾸며주는 수식어라고 봐도 돼. 그러려고 봤더니 쭉 가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더라? 엄마 여기 경계 컴마 있네. end 앞에. 그치? 그럼 저기서 문장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컴마 앞에. 오케이? 그러면 컴마 앞에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본동사 얘 말고 또 다른 본동사로 쓸 친구가 없었어. 접속사 이후에.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본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게 특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depending이 아니라 success의 복수 주어에 맞춰서 depend 드로 맞춰주셔야 되는 게 이 문장의 특징이 되겠지. 그치? 그럼 정리해볼게. 자, 주체성이라는 형태와 함께 이런 믿음이 온대. 뭐? 개인의 성공이라는 건 depend on, 의존하다죠. primarily 오니까 주로 뭐에 의존하게 된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행동이라는 것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라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주체성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을 주체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성이라는 형태와 함께 결국 어떤 믿음? 아, 내가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개인의 능력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따라서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걸 원인으로 삼아서 그러니 whether A든 or B든 간에 이 말이야. 얘들아, 지금 whether절이 명사도 되고 이 친구 지금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친구야. 그게 A or B로서 나타내는데 얘들아 지금 위치상 여기 주어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뭐겠어? 부사로 쓰인 거야. 문장 앞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라 부사야. 그럼 뜻이 뭐야? A든 B든 간에 이 말이야. 그럼 간에란 말은 어떤 의미랬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해석은 해볼게. 그게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든 개인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함으로써든 통제라는 것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텍스트는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해석했어. 근데 니네가 봐봐. 내가 텍스트 해석을 지금 딱 했어. 너네도 이렇게 모르는 단어 없이 다 했다 쳐. 그러면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텍스트로 해석한 게 뭔 내용인지 알겠어? 깔끔하게 해석해볼까? 헛소리 집어치고. 봐봐. 주체성. 주체성의 이러한 형태와 함께 이런 믿음이 오게 돼. 개인의 성공은 주로 개인의 능력과 행동이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든 개인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함으로써든 상관없이 통제라는 것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중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거야. 니네가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문해력이잖아 결국. 그지? 그럼 이 글은 뭐의 중요성이야? 주체성이라는 것과 함께 이런 믿음이 온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체성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통제라는 것에 대한 사용이 결국 어디에 맞춰져 있다?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셔야 돼. 오케이? 주체성 때문에 통제라는 것의 사용이 결국 개인에 맞춰져 있다 이거야. 왜? 주체성의 성공의 기준은 누구니까? 나 스스로의 행동과 태도니까. 그래서 통제하려면 누구를 해야 돼? 나를 해야 돼. 이런 말이야. 쌤이 예전에 너네들한테 했던 인생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바꾸는 거 함부로 못한다. 이거야. 친구, 야, 엄마, 혹시 너희 엄마 아빠들이 혹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 야, 그 친구랑 놀지 마. 그 친구 질 안 좋아 보이더라. 헤어져. 뭐 헤어진다는 게 뭐 남자친구도 될 수 있고 여자친구도 될 수 있겠지. 그치?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내가 걔를 버리고 뭐 얻고 이건 할 수 없어 사실. 내가 주체가 돼야 돼. 세상엔 얘들아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학원 바뀐다고 그게 걔가 잘 될까? 잘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선생님은 그걸 경험했다니까. 나는 고등학교 시절 때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뭐야
밴드 생활도 하고 락밴드도 했었어요, 쌤. 나름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쌤은. 이 네 가지, 쌤이 고등학교를 네 가지로 얘기하자면 그 네 가지 정도야. 이렇게 좀 추려서 얘기하는. 난 좀 재밌게 살았어, 고등학교.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난 그걸 경험했다니까. 내가 그 네 가지 중 뭐 한 가지에 빠져 있잖아? 그럼 내가 친구를 안 바꿔도 알아서 바뀌어.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있어. 같이 어울리는 애들이 자연적으로 바뀌어. 나 얘랑 되게 친한데 나 얘랑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은데 난 얘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아니 그런 거 좋아. 꼭 있으면 좋지. 근데 내 관심 분야가 바뀌고 거기에 몰두를 하는 순간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진짜. 뭐 질 나쁜 친구 이런 거 니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걔가 질이 나쁘든 좋든 결국 니네가 따라가는 게 그지? 니네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뭐다? 통제는 누구한테 사용해야 된다? 개인한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2번. 자, 연구는요. 자, 명사로 시작합니다. 전치사, 명사가 수식해주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영장류에 대한 어떤 행동, 그러니까 원시적 행동의 연구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건 실험 결과 얘기하겠다는 거야. 실험 결과. 뭘 나타내냐면 메디아를요. 자, 여기서 대신 뭐겠어?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절,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뭐를 나타낸대?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인 침팬치들. 얘 무슨 컴마? 동격 컴마. 느낌 와 이제? 이제는 영어에서는 이 기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호가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인 침팬치들조차도 뭐하다? 이 능력을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는 추가 설명이니까 제끼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돼. 그럼 뭐야? 지금 접속사가 있는데 주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 동사가 없네. 이게 그 동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우리의 사촌들인 침팬치들, 즉 사촌들이 주어니까 그냥 랭만 써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어요? 이 능력이 글의 맥락상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한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비록 they, 여기서 they는 그들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 알겠어? 누구겠어? 침팬치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비록 침팬치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유하다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자기를 반영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와 같은 like 전치사죠. being able to 할 수 있어. 뭘? identif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자기 반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어디에? in mirror 거울에. 그러니까 거울에 자기 비친 모습을 식별할 수 있어. 이거 나네 하고 식별할 수 있을지라도 이 능력이 부족하대. 오케이? 뭐 대신에 thinking이라고 생각하는 거 대신에 그 반사된 것이 또 다른 침팬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대신에. 그치? 우리 그 옛날에 알아요? 숲속에다가 그 대형 거울 설치해놓고 그게 조작된 CG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형 거울 설치해놨는데 곰이 거기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다 자기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걔랑 싸우지. 그게 지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 뭐가 부족하다? 앞에서 말한 그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간과 지금 뭐의 비교? 침팬지와의 차이점을 얘기한 그의 내용이야. 알겠어? 자기 반영 기술이 뭐하다? 있어도 인간이 더 뛰어나다. 뛰어나다기보다는 침팬지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동사 확인 잘 해주시고요. 3번. 1, 2, 3번 초반부터 좀 긴 문장이어서 다 이렇진 않아. 짧은 것도 있어요. 알겠죠? 자, 따라서 요거 이제 문장 구성 판단. 이 쌤이 아까 얘기했지. 문장 프레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케이? 하나의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자, 갑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that,에 대해서. explicit instruction이야. 이 문장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패턴을 니네가 잘 이해하셔야 돼. 소재를. 명시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니네한테 물어볼게. 얘들아. 명시적인 게 뭐야?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 한글들 있잖아. 그치? 한자어 이해도 필요해요. 명시적이다라는 게 뭐야?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야. 익스라는 단어가 저거잖아. 밖으로 내뱉는 거. 그치?
그러니까 밖으로 내뱉는 교수법이야. instruction, 교수법, 가르침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밖으로 내비치는 가르침이 benefit students, 학생들에게 이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자, but이 나오고 propose가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니네한테 물어볼게. but 다음에 나온 propose는 누구와 병렬 구조야? 누구와 병렬 구조였죠? 어그리야, 베네피트야. S를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어그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 행위자가 누구란 얘기야? 우리란 얘기야. 우리는 그 명시적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이롭다라는 건 알고 있어. 이게 명시적인 거잖아.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봐가면서, 그치? 내뱉는 거. 이런 명시적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우린 동의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제안을 해요. 동의는 하는데 제안을 해요. 뭐를? 대비하래. incorporating, 뭐 하는 거야? incorporate,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지. 그치? 결합시키는 거야. 뭐와 뭐를? 페다고지와 컨시더레이션을. 이걸 결합시키는 것이 지금 대세 접속사 주어가 동명사 주어인 거야. 맞지? 뭐와 뭐를? 첫 번째, 문화적으로 연관된 교수법. 페다고지가 교수법이란 뜻이야. 여기 밑에 나왔죠? 교수법. 문화적으로 연관된 교수법과 and consideration of the non-academic factors. 비학술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서로 통합하는 것이.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형용사 역할을 한 얘기지. 그치? 그러면 대시 형용사로 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거든. 첫 번째 뭐? 관계, 대명사. 두 번째 뭐? 동격, that. 이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근데 뒤에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동격은 뒤에 완전한 문장. 요 정도 개념 넣고 계셔야 돼. Promoting learning and mastery. 잠깐만. Must enhance 하고 본동사가 여기 또 나왔네. 그럼 본동사, 이의 본동사는 누가 되겠어? incorporating과의 주어 관계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잠깐만. that부터 mastery까지가 전부 다 이 factors를 꾸며줘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 될 수 있는 조건부가 있어, 없어? 없어. 얘를 동명사 주어로 봤는데 본동사가 없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주어가 없이 뭐로 확장되는? 본동사로 확장이 돼서 뭐?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불완전한 문장이어도 꼭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본동사야. 그지? 그래서 프로모팅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프로모티드나 앞에 factors의 수일치를 해서 현재 시제 프로모트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프로모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촉진시켜야 돼요. 뭐 학습과 숙달이라는 걸 촉진시켜주는 비학술적 요인의 고려사항. 그러니까 학습과 숙달을 촉진시키는 이런 비학술적 요인들의 고려사항을 통합시키는 것이야말로 뭐다? 강화시켜야만 한다. 뭐를? 명시적 교수법. 뭐 하는 데 있어서? 수학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명시적 교수법이 강화돼야만 합니다. 뭐를 통합시켜서? 저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필자가 그래서 강조하는 명시적 교수법의 특징은 뭐야? 첫 번째, 문화적으로 연관된 학습법이 필요해. 대한민국의 칠판에다 백목을 사용해서 뭐 물론 다양한 또 저기가 있지만 교수법이 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패턴을 통해서 가르치는 문화적 패턴이 있겠죠. 학원이라는 글쎄 뭐야, 학원이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화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학원이라는 어떤 문화적과 연관된 교수법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꼭 그런 학술적 요인이 아닌 다른 학습과 기억력 이런 어떤 숙달 같은 것들을 촉진시켜줄 다른 요인들, 비학습적 요인들 이런 것들도 뭐 해주는 거? 생각해줘야 하는 것을 합쳐두는 것이 수학에선 중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가르쳐야 할 학습법도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숙달이나 저런 기억 같은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비학술적 분야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 문장입니다. 이해되시겠어? 이게 언제 거야? 5년 전 10월 모의고사 문장이야. 오케이? 물론 5년 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난도는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게 영어 과목의 특성인 이상 5년 전 문장도 여러분들 내년 정도 한 3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치? 5년 전 10월이라면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4번부터요. 여기 7번까지 있죠? 4번부터 7번까지도 약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해석만 하고 답 찍지 마시고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앞에서 우리 좀 긴 문장 가지고 다뤄서 힘들었겠지만 짧은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2분 드려볼게요. 시작. 자, 2분이 지나기는 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좀 아직 중이신가? 좀만 더 해보세요. 니네들이 직접 눈으로 읽고 보는 게 첫 번째야.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문장 연습을 평소에 잘 하지 않으시는 친구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조금 더딘가? 2분이 부족한가 좀? 4번 같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짧지만 딱 읽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해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upto라는 단어가 약간 이런 거야. upto가 쌤 전치사니까 이거 주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전치사 명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수치 앞에 upto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about 같은 거 있죠. about 수치 앞에 about 있으면 얘가 뭐뭐에 관하여니? 대하여야? 아니지. 그치? 뭐야? 대략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수치 앞에 쓰인 포인트, 어떤 수치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까지 각각 측면으로부터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sit down, 앉아 있었어. 줄지어, 앉아 있었어. facing each other. 이 facing이 뭐야, 얘들아? 분사구문이야. 이게 분사야. 서로 간에 마주 보면서 일렬로 쭉 줄지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즉 그 장면만 여러분들이 형상화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게 4번 문장이었다. 5번 문장도 한번 볼게. 니네가 스톤헨지를 읽고 스톤헨지 이런 거구나 라고 이게 일반화 시키시면 돼. 오케이? 막 스톤헨지에 막 다닥다닥 붙인 이제 추가 수식어들 막 4,000년짜리 링인데 돌로 된 링이야.
남부 지역의 어떤 유럽에 있는 이 스톤헨지는 본동사 누구니? 얘죠. 그래서 얘랑 수일치에서 is로 또 역시 맞게 잘 쓰였고요. 이 스톤헨지는 아마 the best known monument,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일 겁니다. 어디에?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a world we inhabit. 지금 죄다 수식어들 뿐이야. 뭐 기념비입니다 에서 끝나서 기념비 뒤에 지금 뭐 나와 있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안명사 수식. 그지? 죄다 수식어였어. 해석해 볼게. 그럼 뭐다? 기념비인데 발견의 기념비야. 뭘 발견했는데? 규칙성과 예측성. 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세상의 규칙성과 예측성이라는 것을 발견한 가장 잘 알려진 뭐다? 기념비다. 그럼 니네 스톤헨지는 뭐야? 아, 스톤헨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성과 예측성을 말해주는 옛날 돌이야. 이렇게 일반화시키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구구절절히 내가 해설지에 맞는 해석에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거나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가는 연습을 이런 걸 통해서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만큼의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is 맞게 쓰인 거고요. 5번. 자, 한 예시가 있어. 앞에서 말한 이것에 대한 this is seen 이러면 안 돼. 이 예시가 어디에서 보여져? In a research study. 최근 연구 속에서 보여지게 돼. 그 study라는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왔니? looking at이 나왔어. 그러니까 보는 실험이야. 뭘 보는 실험? 자기 보고 자신감. 몇 학년? In years 7 students. 그러니까 7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기 보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연구 실험 조사의 그 예시가 있습니다. 어디? Across the range of subjects. subject는 피실험자들의 어떤 전체적 범주 내에서 7학년 학생들이 갖게 되는 자기 보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 속에서 앞서 말한 예시가 있습니다. 하고 문장 끝난 거.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수동태로 끝난 문장에 전치사, 명사, ing에 또 수식어, 그 수식어의 끝이 명사, 그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전치사, 명사, 그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전치사, 명사,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전치사, 명사, 이거야. 그 죄다 수식어야. 접속사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내가 왜 접속사의 유무를 물어봐? 지금 본동사잖아 이 친구. 그치? 본동사인데 지금 이 자리에 매김하고 있다고. 문장은 이미 여기 앞에서 끝난 상태에서 아무런 접속사가 없이 그냥 떡하니 본동사가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본동사 확장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문장이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럼 본동사 확장 앞에 접속사 없으니까 얘 틀렸단 얘기네. 그럼 뭐가 돼야 돼? 명사, subject 뒤에 있으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디에서 가르쳐지는? 언제? First term in the secondary. 중등학교의 첫 번째 학기에서 가르쳐지는 그 주제의 범주에 7학년 안에 있었던 그 자기 보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 연구 속에 앞서 말한 그 예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ave pp가 아니라 뭐다? 경 pp로서 앞에 명사 subject를 꾸며줘야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have pp는 7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한번 보시면 learn. 아까 했던 그 쌤이 예시로 줬던 문장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배우세요 이 말이네.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대안책으로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명령문이네. and 다음에 지금 뭐 나왔어? make a decision. 뭐해라? 결정하세요. 지금 런과 병렬 구조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결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뭐 나와? requires.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었다 있는 건 빼박 뭐로 쓰였다는 얘기야? 문장의 본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본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명령문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돼. 그 주어가 누구야? 동명사 주어 learning이나 to learn 같은 것들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to learn 동사죠. 이렇게. ing나 투부정사로서 나타내.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시
대안책으로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make는 아까 run과의 병렬 구조가 아니라 누구랑? choose와 병렬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어법 포인트들도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니네가 어떤 어법이 나오든 이 문장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니네가 숙제하라고 했을 때 쌤이 해석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 어법 체크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프레임을 틀을 보셔야 돼. 그래야 나머지가 본동사가 나올지 준동사가 나올지 결정이 된다니까. 오케이? 자, 요구합니다. 다시. 그러면 대안으로부터 선택하는 법과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뭘 요구한다? Not only good personal values. 좋은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식의 어떤 competence, 유능함. 어디에서의? 이런 사업 분야에서의 우려되는 사업 분야 안에서의 어떤 지식적 능력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요구하다라는 동사 쓰게 되면 이건 뭘 꼭 의미해?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요구하다 그러면 이제 아니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뭐 배우는 것이 요구합니다. 이런 표현 쓸 때는 이제 어감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런 거야. 대안책으로부터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건 꼭 이게 있어야 돼 이 말인 거야. 좋은 개인적 자질, 가치와 두 번째 뭐? 지식적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있잖아.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대안책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다른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뭐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치? 이걸 대체제로 저걸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8번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8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8번부터 11번까지인가요? 거기까지 네 지문, 네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 2분 한 30초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시작.
같이 한번 볼까요? 8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안명사 수식의 역할을 한다. 그 근거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뒤에 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부사도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나 관계 부사가 보통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이 문장에 그래 보였을 거야. 생김새가 진짜 The Tin Man dreamed of of로 끝나다 보니까 뒤에 ing가 동명사로 너무 예쁜 자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지? 그런데 of 뒤에 being이 채워져 버리면 저게 완전한 문장이 돼 버리거든. 근데 다시 무슨 근거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커리지와 더 라이언이 명사로서 연장되게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뒤에 동사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명사와 명사는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가운데 전치사나 접속사가 있지 않은 한 명사와 명사는 연달아서 이어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 뒤에 동사와 같이 함께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원했던 용기,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 for. long for가 이제 무엇을 갈망하다라는 뜻이거든. 전치사 for로 끝나니까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명사 수식. 이 허수아비가 갈망했던 지능 and the emotions, 감정들, the tin man, 깡통맨이 dreamed of.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칼질이 되실 수 있었어야 돼. dreamed of에서 무엇을 꿈꾸다에서 of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모양새구나 라는 판단이 서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깡통맨이 꿈꿔온 그 감정들, 이 세 가지가 A, B 그리고 C의 이 세 가지가,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야? 본동사가 필요한 거지. 속성입니다. 또 속성이라는 명사 뒤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목적어 빠졌네? 불완전한 문장.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시제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비동사 are 정도로만 수일치로 맞춰주셔서 본동사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이게 8번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dreamed of처럼 전치사로, long for처럼 전치사로 끝날 때가 있거든. 그 끝났다라는 경계는 또 누구야? 컴마가 그걸 결정하는 거야. dreamed of 얘는 없죠. 따로.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류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셨다 정도. 자, 9번 문장 한번 볼게요. 9번 문장은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정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부정어로 시작이 돼서 지금 뭐 된 거죠?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지금 문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걸 보셨다면 잘 하신 거야. Nor does it explain 하고 나서 explain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야. 그치? 그래서 그 목적어가 뭘로 형성되고 있어? 의, 주, 오랑우탄스의 수식어, 후절이 이만큼까지 컴마에 있고요. 동이 여기 있어야죠. 왜 동이 있어야 돼? 의주동. 이 의문사절이라고 말하는 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명사절이 누구의? explain의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오랑우탄이 지금 오랑우탄 쓰니까 뭘로 바꿔야 돼? R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are so intelligent. 왜 그렇게 지능적인지, 주변의 이웃을 마주치지 거의 않는 그 오랑우탄이 왜 그렇게 지능적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았죠. 도치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었느냐. 부정어 뒤에 있는 도치는 의문문 어순의 도치입니다. 그렇죠?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10번.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heart, 먼저 이 오랜만에 나온 동사, 오형식 동사 보이세요? 네가 느꼈을 때, 네 심장이 뛰는 걸 느꼈을 때, 감각,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원형, ing, pp 셋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심장이 뛴다라고 할 때는 능동으로서 나타내주고 심장은 계속 뛴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ing로 쓴 것뿐이야. 그래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나 your breath quickенing이라고 나왔으니까 breath가 목적어고 quickening이 목적격고 누굴 보고 하트가 비팅하거나 breath가 quickening하는 거, 그렇지? 이게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네가 심장이 뛸 때나 너의 호흡이 빨라질 때 깨닫는 것이 뭐를? 대디아를 it is your body's way, 그것이 너의 몸의 방식이다. 어떤 방식? 수식어 of ing trying to give you, 너에게 뭘 주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몸의 방식인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문장이 이상해져 버려. 그치?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계 컴마거든. 이 경계 컴마가 앞에 있는 접속사절 왼주어 동사가 끝났다라는 걸 알리는 경계야 여기가. 그럼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절이 나와야 되겠지.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생김새 자체는 컴마인즈라서 그래서 분사구문처럼 생겼지만 아니 문장이 돼야 돼. 근데 나오는 거랑은 대절 하나로 끝나버리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명령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깨달으세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realize. 깨달아라. 뭐를 내디야. 그게 너의 몸의 신호. 네 몸의 에너지를 더 주려고 하는 그게 몸의 신호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네요. 신체의 비밀. 그치? 위대함. 11번. 그래서 프로페서 그 교수가 어떤 교수인데요?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를 seem elementary하게 보이게 만든 그 교수. 이렇게 가셔야 돼. 그 가장 복잡한 진단을 굉장히 기초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딱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다. 근데 다른 본동사 있나 볼까? 있어 없어? 없네. 그지? 그럼 누가? 얘가 그 본동사 역할을 해줘야죠. 그럼 become이 아니라 뭐? become스가 돼야 되겠네. 그치? 되었다. 뭐가 되었어? 영감이 되었어. 뭐의 영감?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detective는 명사? 탐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 속 가장 위대한 탐정인 셜록 홈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동사가 지금 필요한 자리죠. 그래서 become스가 되셔야 된다는 거. 11번도 이렇게 동사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때? 3학년 문장 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앞에 1, 2, 3번 문장은 조금 빡셌지, 그치? 그런 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짧은 문장 안에서도 내가 해석이 조금 더 더디었다, 좀 힘들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정리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얘들아, 언어는 딴 거 필요 없어. 연습만이 살 길이야. 뭐 국어 수학도 물론 그렇겠지만 언어는 계속 노출이 돼야 돼 결국.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한번 뜯어보는 연습하면서 얘 수식어구나, 얘가 본동사구나, 얘가 준동사구나 이 판단만 서셔도 웬만한 어법 문제 자리는 다 판단되실 수 있어요. 다음 수일치 한번 볼게요. 글쎄요, 수일치 가지고 쌤이 이거 프린트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별 내용 없어요. 이건 쌤이 필기한 걸로 좀 대체를 먼저 해주세요. 단수주어나 복수주어에 맞춰서 그 단수동사, 복수동사에 맞춘다가 사실 수일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포인트 5번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해.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은 애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아까 도표 보셔도 알겠지만 탑3 안에 드는 애야. 그러면 수일치 문제에 있어서 단수주어인지 복수주어인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동사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첫째, 명사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쓸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그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명사의 성질을 좀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 3번과 4번이거든? 3번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에서 쓰이는 문장의 패턴에 주어와 이 동사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는 애가 결국 누구야? 수식어란 말이야. 그 수식어 중에서도 지금 어디에 있어? 명사 뒷자리에 있으니까 형용사에 대한 덩어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야.
아까 쌤이 여기 인프라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명형부 막 얘기했지만 걔네들을 한번 다 아울러 보면 얘네 말고는 수식어가 없어요, 얘들아. 명사 수식어는. 누구밖에 없니? 1번 누구? 전치사? 명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명사 수식어로서 쓰인 약 90%가량이 거의 다 전명구야.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해석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정말 많이 쓰여요. 그지? 두 번째, 접속사절이 있죠. 형용사의 접속사는 누구라고 했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동격 이런 친구들 있지. 그치? whose까지 얘네들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걔네들이 명사를 꾸며준다. 해석법 다 아셔야 되고요. 어순 다 챙겨두셔야 되고요. 접속사죠. 그래서 본동사가 어쨌든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확장이 된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투부정사 있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서의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또 동사에다가 뭐 붙여? 동사에다가 ing나 ed, 그걸 우리가 pp라고도 하죠.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명사 뒤에 나타나면 ing 하는, pp 된 이라는 의미로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거 말고는 수식어가 없어 얘들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얘네도 동사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명사로 끝날 때가 있거든. 목적어 같은 거 취하다 보면 또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또 확장될 수 있는 게 뭐야? 또 전접 부분이야. 그게 또 명사로 끝나 또 전접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조건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돼버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식어의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필기해 두세요. 전접 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수식어 보게 되면 general strategy 하나의 전형적 전략이 니네가 strategy 다음에 대세를 봤으면 얘 뭐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형용사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일반적 전략이 it is used to make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동물의 어떤 characters 특징을 뭘로 만들어? 좀 더 감정적으로 appealing. 이거 왜 잘렸죠? appealing. 감정적으로 호소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하나의 전략. 미안. appeal 왜 이렇게 잘리지? 이거 많이 잘리는구나. 이 부분은 쌤이 이렇게 할게요. 너무 작나? 이 개념 파트는 따로 개별 설정을 해야 돼서 이렇게 갈게요. 잘렸어. 다시 4번이죠? 3번이죠? 일반적 전략이 that is used to make animal characters를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해. 보스 누구에게? A and B. 어린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둘 다 감정적으로 좀 더 호소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 하나의 전략이 본동사 어디니? are.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동사의 본동사가 뭐구나? are구나라고 판단되시면 수일치로서 틀렸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저 대절의 이 긴 대절 자체의 수식어라는 거 판단, 그리고 얘도 전치사입니다. 보스 A and B의 보스도. 이 전치사 명사가 지금 병렬 구조되면서 또 추가 수식어로서 덧붙여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주어 동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enlarge, 더 크고 deformed, 변형된 어린 시절의 어떤 특징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여기에다 필기 따로 해볼게. 우리 저거 most, 이거 최근에 우리 랭크 77에서 했었어. 랭크 77의 그 개념 중에 수식어,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 없는 명사 수식어 해서 lots of, a lot of, dear of 이거 했었지, 그지? 그것도 했었고,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일부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나온 most.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some. 그러니까 most나 some 보면 이제 여기서 풍기는 단어의 이미지가 무조건 복수다라는 개념인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얘랑 하는 게 아니야.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몇몇 퍼센트 할 때 33%.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뭐 a third, 3분의 1. 이런 거. 분수를 나타내는, 부분을 나타내는. 혹은 아무것도 없는 none. 모두, all. 절반만 half.
뭐 이런 여러 수식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뒤에 오부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이 명사의 대부분, 명사의 일부, 명사의 33%,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보통 A of B가 주어로 쓰였을 때 수일치는 A랑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원 오브 복수명사처럼. 근데 얘네들은 일부를 나타내는 글자 그대로 일부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뒤에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가 얘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브 뒤에 있는 명사랑 뭘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수일치를 맞춰줘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게 여기죠. 그래서 most of the foods, 대부분의 음식들은요, foraged before, 이전에 채집되었었던 대부분의 음식들은 were root crops, 뿌리 작물이며 잡초이며 덩굴이며 그 이상입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월의 수식어의 수일치는 누구랑 해주시고 계신다? most가 아니라 누구? the foods랑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셀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건 뭐라고 했어, 쌤이?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복수기 때문에 셀 수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가 결국 수일치는 뭐와 뭐? 주어와 본동사와의 연결이다라는 건 잊지 마셔야 된다. 항상 수일치는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12, 13, 14, 15 이 네 문장이 있는데 역시 2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문장 보도록 합시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 좀 짧게 끝날 수 있으면 끝내주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뭐 내용이 막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까 1, 2, 3번 문장처럼. 자, 한번 보시면 One wise friend, 한 현명한 친구가 of ours, 우리의 친구, 어떤 친구?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20년 동안 부모 교육자였었던 우리의 현명한 친구들 중 한 명이 지금 저 친구라는 명사의 주어의 시발점 이후로 전명구, 관계사, 전명구 다 수식어였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advises가 나왔으니까 이 advises는 당연히 그 친구와의 수일치가 되셔야 되니 단수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advise는 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보니까 ing가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 그 충고를 했는데 주기를 충고했습니다. 뭐 달력을
preschool age children,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 학교 이전의 학생들에게 달력을 주어서 writing down, 써내려갈 것을 충고해 주었습니다. 뭘 써내려가? 모든 중요한 행사들, 언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삶의 행사들을 써내려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part,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달력을 줘서 쓰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도움을 주니까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라는 걸 더 잘, 얘는 외래 비교급이라서 understand 수식어가 되겠죠. 그렇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며, 그리고 how their days, 자신들의 나날들, 즉 아이들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unfold,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이해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얘 맞게 쓰였다는 거.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요, 선생님도 느끼지만 여러분들과 저기 막 학원 스케줄 얘기하고 막 할 때 있잖아. 뭐 내신 시간 잡을 때, 야, 이 시간 되니 저 시간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일단 친구들 보면은 아까도 뭐 얼터네이티브 대안책에 대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영어학원은 꼭 1시에 다녔다 그러면 내가 1시에 꼭 거기를 가야 돼. 1시에 못 갔는데 어떡하지? 10시에 오면 되는데 그 대안책을 생각하지 못해. 10시에 시간 비워서 그때 가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 보통.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니네들한테 플래너를 쓰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근거가 그 재수생도 그런 거 하거든. 재수생이 그걸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내가 다음 주 오늘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매주, 특히 재수생 같은 니네들도 그렇잖아. 매주가 사실 반복적이잖아.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와 같은 뭐 특별 행사, 뭐 수학여행이나 뭐 저기 뭐야 체육대회 같은 거 없으면, 그런 특별한 행사 없으면 매주 똑같은 일상이잖아. 그치? 뭐 무슨 요일마다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플래너를 짜놓고 짜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이 딱 있으면 내가 그 요일에 얼만큼의 시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가 지표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월요일마다는 항상 이런 스케줄이니까 이럴 때 내가 시간이 좀 나지 라는 내 개인의 스케줄을 알게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오늘은 이때 시간이 좀 나니까 이때 무슨 뭐 과제를 해야 되겠다, 숙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저기는 뭐 이건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13번 이런 거, 이건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sum of 보고 복수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sum of 뒤에 있는 저 best evidence 얘 보고 판단하셔야 돼. evidence에 s가 없으니까 단수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evidence 자체가 근데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저건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그 랭크 77 할 때도 박스에 있었거든. 이거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그래서 the evidence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에 대한 가장 최고의 어떤 증거들 일부는 어디에서 오게 된다? 얘가 주어니까 어디에서 와? 필드 오브 뮤지컬 퍼포먼스, 이 음악 공연의 분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14번 하지만 낯설게도 the days, 나날들 everything goes smoothly and as planned,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란 얘기인데 잠깐만, goes는 대표적으로 자동사고 자동사 뒤에 지금 뭐 나온 거야? 부사 나온 거야. 배경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하니까 니네한테 물어볼게. The day와 everything 사이에 생략된 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누구? 관계 부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왼절이 생략돼 있다라는 거. 모두 부드럽게, 즉 순조롭게 계획된 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나날들이 are not the ones, 나날들이 아닙니다. 어떤 나날들? 명사 다음에 또 뜬금없이 주어 동사, 근데 remember의 목적어가 없네. 전명구로 끝나네. 뭔가 호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날들이 아닙니다. 기쁘게 생각되는 나날들은 아니야. 뭔가 순조롭게 계획된 대로 흘러갈 때 막 그럴 때 있잖아. 뭐 길을 가는데 막 신호등이 막 내가 딱 신호 대기하려고 할 때 딱 파란불로 바뀌거나 뭐 그럴 때 기분 좋지, 그치?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층수에 딱 있거나, 그치? 그럴 때 기분 좋지 않아? 계획된 대로 뭔가 싹싹 흘러갈 때.
그럴 때가 보통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기억하는 나날들은 아닙니다. 라는 거야. 일상이니까. 그런 것들. 15번. 프로비전은 제공이죠, 제공. 뭐의 제공? 타임리의 품사가 뭐니, 얘들아?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입니다. 근데 쟤는 뭐야? 명사에 ly 붙였지. 타임에 ly 붙였으니까 품사?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건설적인 이런 피드백의 제공. 누구한테? 참여자들한테. 뭐에 대해서? 수행 능력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is 프로비전이 주어니까 자연스럽게 수일치 단수로 한 거. 틀린 거 없죠? 뭐가 된다? 자산이 됩니다. 어떤 자산이요? 자산입니다. 일부 경쟁이나 경연 같은 것들이 제공하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뭘 하지 않아도 경쟁이나 경연을 하지 않아도 제공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런 걸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that은 offer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asset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걸로 인지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부터 그쵸? 16번도 몇 번까지죠? 9번 2분 드릴게요. 2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볼까요? 좀 시간이 필요한가? 16번입니다. 하나의 명백한 결점은 위험입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뜬금없이 PP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involved, 거기에 개입된 위험입니다. 자, 명백한 결함은 거기에 개입된 위험입니다. 결함이 위험이다 이거야. 이 세미콜론이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자. 세미콜론의 역할은 뭐야 얘들아?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한 번 뒤에서 또 반복해 줄게.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야. 근데 여기 말 나온 김에 컬론도 있는데 이 컬론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얘기 나오면 강아지,
돼지, 사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미콜론과 콜론은 기본적으로 구별해 두세요. 다시 말해, knowing that it exists.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구야? 위험이야, 위험. 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안다는 것이 does nothing to reduce. nothing은 그냥 부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oes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to reduce it.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결함은 결국 거기에 수반된 위험인데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도 그 위험을 줄일 수 없는, 줄이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죠. 그렇죠?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does는 누구랑 수일치가 되셔야 돼? knowing이라는 동명사랑 수일치가 되셔야 되니까 단수로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7번 갑니다.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인간들 사이에서의 소통에 관하여 is concerned. 이런 것들에 관하여 접속사절 such 뭐 commonality. commonality가 뭐겠어요, 얘들아? 공통점이 되겠죠. 이 관심사에 있어서의 그러한 공통점들이 거의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어떤 관심사의 공통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시 말해, 또 나왔네, 세미콜론. 다시 말해, 심지어 임신한 엄마가 가지고 있어 이유를, 뭐 할 이유? to this mistress. 잘못 신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치? 뭐를? 화학적 신호를 sent by her fetus. 태아죠, 태아. 그녀의 태아에게 의해서 보내진 그런 화학적 신호를 mistrust, 잘못 불신할 수 있을 그런 이유도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연결된 엄마와 자식 사이에서도 뭐가 없다? 소통에 불신이 없다. 불신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어떤 소통에 관해서는 관심의 공통사가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 거의 성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is의 수일치는 누가 돼야 돼? commonality와의 수일치가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공통점 맞게 쓰였습니다. 18번 21년 11월인 건데 니네 어필 한국어를 어떻게 해석하니? 어필? 호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호소라는 말은 평소에 입이 어감이 안 붙으니까 매력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남녀 사이에 뭔가 어필을 주려고 한다 할 때 매력 발산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스포츠 노래들의 매력적인 강력한 요소들이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의 노래에서의 매력이 되는, 호소가 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that 여기서 데이를 그것들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 뭐야? 노래들이 feature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memorable and easily sung choruses in which fans can participate.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먼저 feature라는 걸 여기 특징으로 하다라고 나왔는데 feature라는 단어 특징으로 하다도 물론 괜찮지만 기본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 feature는 우리 저기 한다 그러죠. A라는 가수에 B라는 가수가 피처링 한다 그러잖아. 들어본 적 있니? 요즘도 그런 거 하니? 피처링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피처링이 뭐냐면 A라는 가수에 B가 거기에 담겨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싣다, 담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 기본 의미로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스포츠 노래들이 담고 있거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쉽게 불려질 코러스, 후렴구 같은 것들. 그 안에서 참가자들이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불리기 쉬워지는 코러스나 기억에 남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손흥민 응원가 중에 Nice one, Sonny, nice one. 그것만 계속 반복하자. Nice one, Sonny, nice one. 그게 뭐야? 그 선수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부를 수 있고 박자도 딱딱딱 그치? 떨어지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여기에 is의 수일치는 누구? element랑 해주시면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식어였다는 거. 그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전면구 수식어가 2개 쓰이고 있는 거야. 진짜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자, 19번. 이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더 플러스 명사 뒤에 that 있으면 보통 뭐다? 동격 접속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 떠올리시면 된다. 확인까지 해두셔야죠. 리더들이 본질적으로 inherently 소유하고 있다. 뭐를? 특정 신체적, 지적, 개인적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근데 그 특성 어떤 특성? distinguish them 뭐야? 리더들이 from non-리더들과 구별이 될 수 있는 이런 개인적 특성들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the idea가 주어로 쓰였네. 그래서 was 얘가 본동사로서 쓰일지 전혀 위화감 없죠. 단수로서. 바로 그 생각은 뭐다?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뭐의 믿음? Of the trait-based approaches to leadership. 이 리더십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믿음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더들이 리더가 아닌 대상들과 구분될 수 있는 특징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결국 뭐의 근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리더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쟤는 저 사람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저런 것들이 뛰어나 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특징들에서 비롯된 거야. 기반하는 믿음이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제 텍스트만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구나 라는 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고3 문장에서. 오케이? 빠르게 일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20번부터 요 다음 페이지 26번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20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보셨나요? 좀 더 보셔도 됩니다. 아직 네 문장 보셨나? 맞아, 1분 더 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자,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most every word, 거의 모든 단어가요. in modern scientific lexicon, 렉시컨 어휘 목록. 현대 과학의 어휘 속에 거의 모든 단어가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렉시컨이라는 명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형용사, 주격관계대명사네. 프리픽스는 이 앞에다 붙이는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AL의 접두사와 함께 시작하는 그 현대과학의 어휘 목록 속 거의 모든 단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의 기원을 가지고 있어. 그의 기원 뭐? 단어의 기원. 어딜로의 기원? 이슬라믹 사이언스. 이슬람 문화의 어떤 그 단어의 기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알고리즘, alchemy, 알콜, 알칼리, 그 다음에 알게브라, 대수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로 시작하는 게 그 우리 중동 지역의 사람 이름 얘기할 때 알 모시기 하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그 AL로 시작하는 그 어휘, 과학이 다 저기에서 비롯된 거구나라는 생각. 그치? 지금의 중동 이미지는 옛날에 그지 뭐죠? 그 문명을 이뤘을 초창기 시대와는 지금은 다르죠. 그죠? 중국도 뭐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되게 문명이 있었던 시대였던 거야. 그 사람들. 그때 만들었던 과학의 이름이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일치는 누구랑? 워드랑. every 플러스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것만 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저 길어진 수식어, 전치사 명사의 주격관계대명사, 길어진 수식어 때문에 주어 동사가 벌어지고 있죠. 21번 갑니다. 자, 21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니네가 어떤 경우의 수로 봤는지가 되게 중요해. 21번은 봐봐. ing로 시작할 수 있는 조건부가 총 3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뒤에 명사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또 하나가 있어. 뭐 ing가 또 명사가 있다고 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쨌든 이 앞에 2가지 경우는 모양이 다 똑같은데 앞에 2가지 경우는 어디 앞에 있을 때? 본동사 앞에 있을 때 이 친구들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첫째, 동명사 주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단수가 돼야 돼. 수일치 할 때는. 명사를 ing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치? 동명사 주어입니다. 근데 얘가 현재 분사의 수식어가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명사를 수식해줘서 얘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수일치는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치? 이 명사에 따라서 단복수가 결정될 거야. 3번째 경우는 동사 앞이 아니라 컴마의 경계 컴마 뒤에 뭐? 문장이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해?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ing 하는 주어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모양새를 이렇게 보게 되면 디벨로핑이 참 이렇게 해석하고 싶게 만드는 게 뭐야? 음악 전공 학생을 개발하는 것은 해석이 조금 뜨지 않나? 그지? 이렇게 이거인지 아니면
발전하고 있는 음악 전공 학생들은 이렇게 가야 될지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해석만 해보신다면 여기 Advanced Musician과의 비교 아니야 얘가? 그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발전하는 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얘니 명사니 형용사니?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야 돼. 한번 볼게. 첫 번째 그러면 Advanced Musician이니까 뭐야? 좀 기량이 좋은 음악가들은 그치? 기량이 뛰어난 음악가들은 are able to self-critic를 할 수 있어. 자신의 퍼포먼스에 자신의 공연에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기 비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developing music students, 그러니까 막 발전하고 있는 음악 학생들, 음악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수일치가 developing가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학생들이랑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게 쓰인 거야. 뭐에 의존한다? 선생님들에 의존한다. 뭐 해주는? 이 평가해주는 피드백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해주기 위한 그런 선생님, 지지해줄 선생님이 필요하다, 의존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ing가 어떤 패턴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 ing의 문장 시작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챙겨두시고 22번 가보도록 합니다. being unrooted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being unrooted에서 unrooted란 말이 이제 뿌리채 뽑힌의 의미죠. 뿌리채 뽑혀졌다라는 것은 얘가 동명사 주어가 돼야 되겠죠. pp로서 쓰이니까. 어디로부터? From our homes. 우리 집으로부터, 즉 고향으로부터. 우리 고향으로부터 뿌리채가 뽑혀졌다라는 것은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줘?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해가 not only of people의 이해뿐만 아니라 but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사람들의 이해와 그들의 문화, 어디에?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부터 뿌리채 뽑혔다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가져다 줄 그 문화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나 우리 고향의 문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고향으로부터 뿌리채 뽑혔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감에 겉돌지 않으면 첫째 뭐다? 우리 문화 이해. 두 번째 타문화 이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뿌리채 뽑힌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이 뿌리채 뽑힌다는 것보다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의 이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수반하는 것이 뭐다?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3번. 더 어려운 불러오기는요. lead to 동사 네모칸 쳐두시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동사죠. 그래서 우리 bring about 이거 내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bring about 유발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result in 초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 세 번째 또 뭐? cause 일으키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치? 이 세 가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불러오기가 뭘 이끌어? 더 나은 학습을 이끌어. 근데 요거 별표 하나 쳐두자. 니네가 요 모양새처럼 딱 보면 이거 딱 뭐 생각나? 분사구문 떠올릴 거야. 그치? provided, 제공되면서 뭐 이렇게 말이지. 근데 우리 provided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뭘로 해석하자? 가정법으로 해석하셔야 돼. 오케이? 만약 그 불러오기라는 행위가 it is in itself successful, 성공적으로만 일으켜진다면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오기, 어렵게 불러오기라는 것은 결국 더 나은 학습을 일으킬 수 있어. 그 더 어렵게 불러온 불러오기가 잘 성공만 된다면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24번도 뭐 때문이겠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볼게. In a world, 세상인데 obsessed with한 세상이야. obsessed with. 뭐한 세상? 집착되고 있는 세상. 뭐에? With innate talent.
이 내재적인 어떤 재능에 집착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뭐야? 이 내재된 재능에 집착하는 세상이야. 오케이?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야? 아, 사람들이 뭘 가진? The most promise. promise는 이제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 저명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대되는 사람들이 are ones.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stand out right away. 즉각적으로 stand out 할 수 있는 사람. stand out 한다는 건 뭐야? 두드러진다는 뜻이야. 눈에 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 사람 재능충이야 막 이런 세상에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뭐야? 저 사람 조금이라도 저명하다, 조금이라도 뭔가 기질이 보인다 싶으면 그 사람 뭘로 치부해버리는 거야? 두드러진 인물로서 치부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재능에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people과 수일치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복수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맞게 쓰였죠? 25번. 좀 길었습니다. 25번의 수일치는 누구랑 해주셔야 되냐? 보시면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진취적인 어떤 개인들. 진취적이다라는 게 뭐야 결국?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이런 진취적인 사람들, 즉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rise from의 과거형이요. rose from. 그렇지? 동사입니다. 얘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돼? humble origin. 겸손한 기원. 뭐에? to positions of wealth and influence. 이 돈과 이 영향력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겸손한 어떤 기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이다라는 건 돈, 그리고 나왔었던 영향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겸손한 사람들한테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large sections, 커다란 분야들, 어디? working class, 노동계층에 있어서의 더 큰 분야들은 were first, 강요받습니다. 어디 쪽으로 강요받아?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large cities. 큰 도시들의 붐비는 빈민가들 쪽으로 매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들은 부와 영향력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위치가 겸손한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이런 노동계층의 어떤 많은 분야들은 수일치는 섹션 쓰랑 해줘야 되니까 복수 맞게 쓰였죠. 매몰리게 돼. 큰 도시의 어떤 빈민가 쪽으로. 그 빈민가가 어느 곳인데 그 사람들이,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일하는 곳이야. 적은 임금을 위해,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적은 임금을 위해 열심히 수시간을 노력하는 그런 도시들이 슬럼가로 매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지금 이 글은 그럼 딱 정확하게 벗을 기점으로 해서 진취적인 개인들과 노동적인 개인들의 차이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만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It would be, 그것은 굉장히 tiresome하고 성가시고 very slow, 아주 느린 것이야. 왜 그러냐면 patients, 환자들이 recovering, 회복한, 뭐로부터? 뇌 부상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 뭐에 영향을 주는? affecting motor system, 그러니까 운동신경 체계에 영향을 주는 뇌 부상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성가신 일이고 느린 일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patient라는 복수형 주어랑 일치를 해줘야 되니까 s는 빠져야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숙제는 26문장 26번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해주고 밑에 해석해 주시고, 뒤편에 보시면 어법 포인트 있다 그래서 그거 동사 바꾸기 한번 해보십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